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당 걸림돌 안 되게 사퇴. 국민의힘의 서병수 전국위 의장 얘기죠? 네. 하루 사이 국민의힘 관련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네, 국민의힘이 이제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지금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수인데 이 상임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진 못해도 의총 결과엔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서 의원은 앞서도 비대위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서 의원 사태로 이제 전국위 부의장은 윤두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내일입니다.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에 즉각 전국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5일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런 일정을 거치면은 이제 8일 추석 연휴 직전이거든요. 이때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한 5번을 연다는 거잖아요. 네. 야, 정말 빠르게 속도전을 치르겠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그리고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정부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는 당내 윤핵관 이선 퇴진론이나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등 이런 여론 악화가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또 장 의원의 사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뜻도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상황에 대한 수습이 다 되고 나면 난 그만둘 거다 얘기를 했는데 하긴 네네. 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더 확실하게 못 박은 거예요? 네, 더 물러나지 않도록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 SNS를 통해 위장 거세쇼다. 대선 때도 이들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가 되자 귀신같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세네요. 발언들이 세네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어제 SNS 이선 후퇴하겠다라는 이게 백의종군이냐, 아니면 전략적 후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위장 거세 쇼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역학구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게 좀 궁금증이죠. 일단 장제원 의원 어제 이제 선언을 보고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달았어요. 네. 원래 일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 직함도 없죠. 아무 직함도 없어요. 유일하게 했던 게 당선인 비서실장을 잠깐 했었던 거 빼놓고는 아무 직함도 없고, 원래 이선이고 그동안 막후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도 높은 감찰이 들어가고 비서관들, 행정관들 줄줄이 옷 벗고 있고, 그중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밀어넣은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매우 실망했다, 이런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 예. 심지어는 경고가 갔다. 대통령의 경고가 갔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장제원 의원한테 직접 메시지가 갔다고요? 경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누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낄끼빠빠라고도 이제 눈치 보고 낄 때 이제는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는 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를테면 이재명 당대표 만나서 얘기들 한 것들 보면은 이거를 사태를 수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윤태권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잘 사태를 수습을 하면은 성공리에 이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서 했던 얘기들은, 이거는 사퇴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사퇴했으니 거취를 결정하십시오라는 압박으로도 해석이 된다.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혹시 눌러 앉을까봐 장제원 의원이 더 강하게 못 박은 거다. 같이 그만두자고. 그런 식의 이게 만약에 버텼으면은, 둘 다 버텼으면 아마 계속 이제 지지를 해줬을 텐데, 지금은 본인만 나가기 억울하다. 왜냐하면 권핵관과 장핵관의 다툼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아니면 비대위 수석 대변인, 호칭도 좀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된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지 당대표 직무대행인지 원내대표로 자동적으로 할지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그 상황조차 지금 정확하게 이게 직함이 뭔지조차 규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법적 다툼이 없는 것인지 플랜 B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다시 한번 이준석 네.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당은 어디로 갈지 9월 14일 지금 다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게 신문기일인데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염려해서 나는 이 전국위를 소집하지 못하겠다는 게 서병수 의장의 뜻인 거고 어제 인터뷰한 안철수 의원도 같은 뜻인 거고 하태경 의원도 뭐 같은 생각인 건데 근데 이제 어제 엊그제군요. 의원총회에선 초재선들한테 완벽하게 진압당했다. 뭐 진압이란 표현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잖아요. 이런 말들이 초재선들에 의해 완벽하게 진압당했다. 그 초재선들 움직임 뒤에는 뭐 윤심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저 하나 덧붙일 게 있는 게 그 장제원 의원 메시지를 보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그럼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무총장들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기자들은 예리합니다. 거기까지 봤군요. 오늘 월간 박지원 준비돼 있어요. 예, 뭐 정치 고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보든지 거기서 얘기 좀 나눠보고 김혜경 씨 이야기로 가보죠. 네, 김혜경 씨와 그 배 씨, 그러니까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와 배 씨를 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와 이제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예. 김혜경 씨를 이 사건 공모 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모 공동 정범으로 네. 검찰에 송치. 네, 공모 정범이라는 게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했을 때 그 범죄를 실행한 사람 외에도 이제 같이 공범으로 묶인다, 책임이 있다 이런 법리거든요. 예. 근데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지금 2천만 원 상당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예. 또 김 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는 이제 송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경찰은 일단 이제 이달 9일이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네.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를 한 겁니다. 예, 9월 9일이 이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송치를 한 거. 자, 요게 이제 하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위례 신도시 문제, 요 문제도 검찰이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네. 위례 신도시 우리 예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이제 위례 신도시가 거의 똑같은 모양새였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위례 신도시에서 먼저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대장동을 그대로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 관련된 이건 지금 김혜경 씨만 해당되는 걸로 송치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이요. 예. 지금 그것도 있었고 이틀 전에였죠. 예. 그러니까 백현동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나와가지고 국토부에 압박받았다. 이것도 지금 검찰 송치됐거든요.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견된 대로 9월 9일까지 이제 8일까지 지금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줄줄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줄줄이 지금 기소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두 번째로 갑니다. 네, 한동훈 끝까지 간다. 요거는 론스타 소송 얘기죠. 네, 어제 뉴스쇼에서도 예고를 했지만 이제 우리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에 국제 분쟁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2,800억 원 정도를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각 가격 인하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론스타 책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2,800억 원은 이제 청구 금액 6조 원 가운데는
경우에는 이제 4.6%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 정도는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한 것에 4.6%만 인정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자까지 더하면 3,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뭐 당초 전망보다는 선방했다. 근데 3,100억 원도 국민 혈세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그럼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정부는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재판정부는 이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우리 정부 잘못으로 봤지만 네. 우리 정부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론스타 책임을 100% 인정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1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재판에서 져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론스타 인수와 매각 과정에 연루된 전 현직 관료들 지금 거론되는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뭐 한덕수 국무총리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책임론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6조 원 얘기 막 나오다가 3,100억 원 이러니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느낌이 생각해보면 3,100억 원 어마어마한 그렇죠. 돈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혈세예요. 김준일 대표 어디 주목하세요? 4.6%만 인정이 됐다라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에요. 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6조 원인데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 네. 실제 뭐 환율 계산하고 지연 이자 계산하면 3,800억 정도 나오는데 소송 걸면은 더 지연되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럼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정부는 간다는 건데 송기호 변호사가 이제 민변의 옛날에 국제통상위원장이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네. 이거는 4.6%가 아니라 38%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매각을 론스타가 매각을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론스타의 주장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7,700억 원 정도를 손해보고 나갔다는 거.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하나은행에 그렇죠. 그 7,700억 원 중에서 3,000억 원 정도 하면 38%가 사실상 인정된 거다. 이거는 원래 당초에 이거는 8,000억짜리 소송이었지 6조 원짜리 소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송기호 변호사.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반 가까이 인정이 40% 가까이 인정이 된 거다. 상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게 이제 송기호 변호사인데 그 말은 애초에 론스타가 6조는 말도 안 되게 부풀린 거고 예. 애초 한 8천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지금 2천 거의 3천억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이건 38% 손해 본 거다. 우리가 예. 진 거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예.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어서 이거를 맞아. 최종 승인하는 도장, 최종은 아니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고 실무 라인에 있었던 예, 과장이에요. 하나은행의 론스타가 매각을 할 때는 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김앤장이 이거를 론스타 소송 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입한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거에 지금 주요 검찰 수사 라인들도 지금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서 대검 중수부에 지금 윤석열 부부장 검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한동훈 검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그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요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네.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감축했다. 당시에 검사가 잘해가지고 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책임 있는 사람과 그 수사한 사람들이 지금 다 있다라는 이런 그 아이러니가 수사를 있어요. 잘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 정도로 깎인 거잖아요. 예, 배상액이. 주가 조작을 그렇지만 밝혀내서. 애초에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사실은 이 론스타가요. 일본의 골프장을 3조 원대인가 4조 원대가 몇 조 원대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에요. 또 어떻게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지분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매각이었다. 네네.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 BIS 비율도 원래 8% 이하 부실하다는 건데 사실 이 외환은행이 6%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9%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예 매각 과정에서부터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좀 감독하지 않았다 이런 책임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갑니다. 네. BTS 병영 특례 여론조사로. BTS
네. 그룹 BTS의 병역 특례를 여론조사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30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자 이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참모들에게 BTS 군 병역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이 장관이 전에는 BTS가 군대에 가는 게 인기에 더 도움될 거다.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랬던 태도와 좀 기류 변화가 느껴지고 국방부는 이게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고 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병역 특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BTS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진 씨가 멤버 하나가 오래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 더 이런 얘기가 본격화되는 거죠. 별걸 다 여론조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4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어요? 한국갤럽이 4월 5일에서 7일 1,4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BTS라고 못 박진 않았지만 당시에 BTS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한 에서 포함돼야 한다가 59%, 포함해서는 안 된다가 33%였어요. 네. 그런데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4월 15일에서 26일 5,039명을 대상으로 BTS 병역 특례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네. 포함되는 거가 불공평하다가 36%, 국가 차원의 대접이 34.6%. 그래서 이거 설문을 어떻게 어떤 맞아요. 단어를 넣느냐가 맞아, 되게 불공정이냐 달라져요. 아니냐 네. 이런 걸로 물어보면 확 갈려요. 이게. BTS를 콕 집어서 하느냐 아니면 대중 예술인에게까지 병역 특례를 확대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딱 갈라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의견 보내주십시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